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7의 초반부, 적분 테크닉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두 가지 주제, 부분 적분과 다양한 삼각함수 조합들의 적분은 사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봤을 만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몇몇 적분들을 제외하면은 결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나오는 삼각함수 치환, 이상적분 이런 것들은 처음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적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부분적분 다 알고 있어요. f랑 g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f 곱하기 g도 미분 가능하죠. 이 f 곱하기 g라는 함수를 미분해 봅시다. 그래서 괄호 fg의 프라임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미분하고 뒤에 미분하고 이거 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항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 봅시다. 그래서 그 애를 적분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래서 편의상 둘 중에 뭘 택해도 되지만 fg 프라임을 한번 적분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우선 fg 프라임을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요. 그래서 fg 프라임을 우리가 이렇게 괄호 열고 fg의 프라임 빼기 gf의 프라임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전부 다 부정적분을 취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식인 이런 식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부분적분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매개변수 함수 혹은 매개변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룰 거니까 이 fx를 u라고 하고 gx를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u랑 v의 디퍼런셜 혹은 미분소를 구할 수 있어요. u의 디퍼런셜은 당연히 du는 f'x dx고요. v의 미분소는 dv는 g'x dx입니다. 따라서 얘를 묶어보면 역시 이 udv의 적분은 uv에서 vdu의 적분을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디퍼런셜로 묶어놓은 걸 잘 보면 여기에 있는 g' dx를 이렇게 dv로 묶었고요. 앞에 f는 u니까. 그다음에 뒤에 있는 적분에서 여기에 있는 이 f' dx를 여기서는 du로 묶은 겁니다. g는 v로 그대로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두 개의 부분적분의 형태를 봤습니다. 정적분의 형태를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f'과 g'이 둘 다 a, b라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부정적분 형태에서 a부터 b까지 적분해라. 그러면 적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양변에 있는 세 개의 적분식에 다 a부터 b까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네. 단순한 얘기죠. 이때 연속이 왜 필요했나요?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두 개를 떠올려 봅시다. 그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혹시 이 스몰 f라는 함수가 연속이면 그리고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원시 함수면 그러면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즉 정적분을 원시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부분 연속 함수를 다루니까 막 깊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이 스몰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보면은 이 부분적분에서는 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지. 얘는 fg'의 적분이니까 이 fg의 전체의 프라임 이 세 개가 전부 연속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연속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f'과 g'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udv의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정적분 형태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 u랑 v가 둘 다 x에 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얘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a부터 b까지 x가 a부터 b까지 갈 때 적분해라. 그러면 이 uv는 a부터 b까지 해주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이 udv의 인테그레이션은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v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v는 gx를 사용을 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변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v를 적분한 거니까 va부터 vb까지의 적분입니다.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d의 적분은 u를 적분한 거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치환적분에 의해서 적분 영역이 ua부터 ub까지여야 돼요. 보통은 이제
부정적분을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x에 관한 적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위에 있는 식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 같은 거 나올 때는 아래 적분이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적분 영역에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 잘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식화해서 대체 부분적분이 왜 왔나 아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지금 이 스몰 x가 A부터 B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몰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x에 따라서 u도 움직이고 v도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ux가 있고요. vx가 있습니다. 그래요. 얘를 그래프에 뭐 x좌표, 얘를 그래프에 y좌표라고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물론 일반적으로 u는 v의 함수일 필요가 없고요. v도 u의 함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음함수긴 하지만 양함수꼴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u랑 v가 서로 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서 뭐 v가 u의 함수 관계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일 때 u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v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영역과 이 아래에 있는 이 노란색 영역 이 둘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아래에 있는 노란색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v를 u에 관해서 적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위에 있는 녹색 영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얘는 우리가 이거 녹색 영역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늘 하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네들 전부 더하는 거잖아요. 즉, 이 h 인버스라는 함수, u라는 함수를 v에 관해서 적분한 것. 따라서 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을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녹색 영역은 이 udv를 va부터 vb까지 적분한 거예요. 노란색 영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노란색 영역은 ua부터 ub까지 vdu를 한 거예요. 이 전체 영역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 사각형의 영역을 빼면 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 전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 이게 뭐예요? ub, vb죠. 그다음에 이 조그만 이 주황색 사각형을 빼면은 아까 그 노란색 더하기 녹색의 영역이 나왔습니다. 얘 넓이는 VAUA인 거죠. 따라서 이 식이 왼쪽에 그래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부분적분이 우리가 U랑 V가 함수관계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겁니다. 자, 간단한 이그젬플들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예제들이니까 계산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x 코사인 x를 한번 적분해 봅시다. 고등학교 때도 했던 교과서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부분적분이죠. 자, 뭐 u, v 잡는 방법 다양하지만 편의상 u를 x로 v'을 코사인 x로 잡아봅시다. 이유는 부분적분을 하려면 우리가 적분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미분했을 때 더 쉬워지는 함수를 찾아야 되고요. 미분했을 때 조금 더 쉬워지는 함수를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적분했을 때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함수. 적분하면 함수가 일반적으로 복잡해지잖아요. 하지만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함수. 예를 들어 지수함수.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삼각함수. 코사인이나 사인 적분하면 서로 반대가 되니까 그래도 좀 쉽잖아요. 그런 함수들을 주로 택합니다. 그래서 u, v를 이렇게 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u 미분하면 1, v'을 적분하면 sin x. 그래서 우리 부분 적분 형태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uv 얘고요. 그 다음에 u'v의 적분을 빼야죠. 얘입니다. 간단하네요. 자, 계산했더니 x sin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콘스탄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렇게 u는 x로 v'은 코사인 x로 택하지 않고 다르게 한번 택해 봅시다. 그래서 u를 코사인 x로 v'을 x로 한번 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택했다고 쳐요. 뭐 택할 수 있지. 부분적분 택하는 방법이 유일한 건 아닌데. 근데 택했더니 u는 미분했더니 그렇게 뭐 엄청 복잡해지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sin x니까. 근데 v'을 적분했더니 생각보다 더 간단해지지가 않았어요. 1차식보다 2차식이 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봤더니 UV는 코사인에다가 2분의 x제곱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U', V'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적분보다 두 번째 적분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네요. 그런가요? 첫 적분은 그냥 단순히 x의 1차식 곱하기 코사인이었는데 두 번째 식에서 나온 적분은 뭔가 x의 2차식 곱하기 삼각함수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u랑 v 프라임을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이 훨씬 쉬워진 함수, 적분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함수, 이렇게 u, v를 택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주 모든 경우에 적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리아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1983년에 그 가스베란 교수님이 여기 어메리칸 매스메리컬 먼슬리라는 저널에 이거 실은 아주 간단한 두 페이지짜리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U랑 V 프라임을 택할 때 이런 식으로 택하면 좋다. 일반적으로 수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뭐 뒤에 보니까 뭐 수학 산책 이런데 소개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는 i가 빠져 두 번째 있는 이 i가 빠져가지고 LATE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여기서 이 L은 로그 함수예요. 로가리스믹 함수예요. 로그. i는 뭐냐면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그래서 역삼각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 왜 고등학교 때 빠졌는지 알겠죠? 역삼각 함수 같은 거 안 배우잖아요. a는 대수 함수. 우리 그 첫 수업 때 했던 사칙 연산이랑 루트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 그런 함수를 우리가 대수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리스메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수 함수예요. t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각 함수입니다. 이 위에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이라고 썼잖아요. 그 트리고노메트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e는 당연히 지수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 역삼각 함수, 대수 함수, 트리고노메트리 그 삼각 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일수록 u에 가깝고 적분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지만 미분하면 좀 더 쉬워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v 프라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나 삼각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분했을 때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함수니까. 근데 로그 함수는 여러분 적분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역삼각 함수 물론 적분할 수 있지만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아테 룰을 가지고 한번 UV를 간단하게 한번 택해 봅시다. 뭐 굳이 이렇게 거창한 말 안 쓰고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택해도 됩니다. 답만 맞으면 되는 거지. 로그 함수 적분해 봅시다. 이거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적분할 수 있어요. 함수가 로그 x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택할 수 있는 함수는 1 그리고 로그 x입니다. 1은 미분하면 0이니까 어떻게 택해야 될지 명백하긴 합니다. u는 로그 x로 v'은 1로 택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함수는 이 위에 있는 이 리아테를 보면은 u에 가깝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u를 로그 함수로, v'은 아리스메틱 대수 함수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v'으로 택한 겁니다. 자, 이거 미분, 적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UV는 x 로그 x, 그 다음에 U 프라임 V는 그 인테그레이션 dx가 나왔고요. x 로그 x 마이너스 x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제 아크사인 x를 한번 적분해 봅시다. 아크사인 함수는 우리가 미분 뭐 다양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한 대수 이런 것들 다양하게 했는데 우리가 얘를 적분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분이 그냥 부분 적분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얘도 위에 있는 로그 함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적분의 형태를 보면 이 적분의 형태가 함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사인 인버스 x 곱하기 1이잖아요. 어떤 걸 u로 택할지가 명백합니다. 미분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v 프라임을 1로 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리아테 룰을 보면 역삼각 함수인 아크사인은 더 왼쪽에 있으니까 u로 택하고 1이라는 함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v'으로 택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얘는 택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사용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적분, 미분 다 할 수 있어요. v' 적분했습니다. u를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이거 체인을 사용해서 미분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얘를 그 부분 적분을 하면 맨 처음에 u 곱하기 v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u 프라임 v의 적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적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x 제곱을 u라고 혹은 y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는 이 dy가 마이너스 2x니까 이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다가 상수 2분의 1 곱한 것의 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적분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약간 잘리는데 이거 쓰면은 x 아크 사인 x가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y 대신에 1-x 제곱을 넣어주면 되니까 루트 1-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죠. 아크탄젠트의 적분 이거 할 수 있겠죠. 우리 u, v 어떻게 택하는지 명확합니다. u는 아크탄젠트로 택하고 v 프라임은 1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x의 5승 로그 x dx 이것도 적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했을 만한 적분입니다. 자, 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더 부분 적분을 다양하게 써야 되는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이런 것 x제곱 지수 2의 x dx 얘를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함수를 다양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은 이 x제곱이랑 2x로 나누는 거예요. x제곱은 대수함수 2의 x는 지수함수 그렇죠. 그래서 이 a가 왼쪽, e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리아트 룰에 따르면 따라서 우리가 u를 x제곱으로 v'을 2x로 놓고 한번 부분 적분을 해봅시다. 단순 계산이에요. 그럼 u'v 얻었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 두 번째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x, 2의 x의 적분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첫 적분보다는 쉬워요. 처음에는 이 제곱이 나왔지만 우리가 부분 적분을 해서 얻은 결과는 x 하나만 나왔으니까. 하지만 부분 적분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뭐 뻔하죠. x를 u로 놔두고 v'을 2x로 놔두면 되니까. 그래서 놔두면 묶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건 진짜 단순 계산이죠. 여기서 조심이 아니지. 여기서 그 눈여겨봐야 될 것. 부분 적분을 한 번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 번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두 번인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repeated integration by part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부분 적분을 여러 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egration by part. 그래서 부분 적분을 여러 번 쓰는 거다. 그런 예제들을 몇 개 더 봐봅시다. 우리 x제곱 사인 x의 인테그레이션을 살펴봅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부분 적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론 u 잘 택하고 v 프라임 잘 택하면 됩니다. 미분했을 때 쉬워진 함수, 적분했을 때 더 어려워지지 않는 함수를 택하는 겁니다. 미분했을 때 충분히 쉬워지네. 적분했을 때 더 어려워지지 않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더 간단한 것. 얘는 아리스메딕 함수, 얘는 삼각함수니까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따라서 at니까 u를 x제곱으로 v'을 sin x로 고른 겁니다. 그래요. 따라서 부분적분 형태로 나타내면 u v'이니까 u v니까 얘가 나왔어요. 빼기 u 프라임 v 프라임이니까 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 적분을 한번 더 해야 되죠. x 코사인 x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는 대수함수 algebraic function, 하나는 삼각함수 trigonometric function이니까 대수함수를 u로 삼각함수를 v'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순 계산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묶어놨더니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지. 얘는 그냥 단순히 계산이 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sin x의 적분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이 전부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더하기 블라블라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역시 그래서 그 분이 잘 되는 함수, 적분이 별로 복잡해지지 않는 함수 두 개를 택해서 부분 적분을 했더니 함수의 적분이 좀 더 쉬운 형태로 나타났고 부분 적분을 한 번 더 해봤더니 답이 나왔다 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다음과 같은 포뮬라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V랑 완전히 똑같죠. U를 X의 N승으로 택하고 V를 sin X나 코사인 X로 택하면 될 뿐입니다.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이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2x sin x 이 함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적분입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복수 함수 같은 거 들을 때도 뭐 리얼 인테그럴을 그 컴플렉스 인테그럴로 바꿔서 적분하고 뭐 다시 리얼로 내리고 뭐 이럴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적분이긴 합니다. 이 함수는 적분이 되게 중요한 형태인데요.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 때 나온 적분이긴 합니다. 얘는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함수인데, 예, 지수함수, 예, 삼각함수. 뭘 택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걸 U로 어떤 걸 V로 택해도 계산의 문제는 없는데, 이 그냥 이 우리가 이 위에서 리아트 룰을 언급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한번 택해 봅시다. 그러면 U를 트리고노메트릭 삼각함수로 택하고요. 이제 V'을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로 택해서 이 U를 sin X, V'은 EX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왔고요. V'를 적분했을 때 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묶어보면 UV 그 다음에 U'V의 적분 얘가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 항이랑 마지막 항을 보면 처음 항은 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나왔던 적분은 얘인데 적분이 별로 쉬워진 것 같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부분 적분을 한 번 더 해봅시다.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U는 삼각함수, V'은 지수함수로 택해서 부정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두 번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같은 값을 우리가 이렇게 i로 한번 묶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i로 묶어봅시다. 묶어보면 왼쪽에는 i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당겨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i는 2x sin x 마이너스 2x 코사인 x 물론 플러스 콘스탄트가 있고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나눠보면 2x sin x 빼기 2x 코사인 x를 절반으로 나눈 것 이게 i가 되겠습니다. 물론 c는 절반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상수니까 새로운 상수인 c'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을 할 때 함수가 간단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원래 함수를 뭔가 이렇게 막 조합해 봤더니 그냥 새로운 함수가 딱 나왔다. 근데 그 함수 이제 또 부분적분 해봤더니 내가 맨 처음에 적분하려고 했던 함수가 다시 나왔다. 그럼 이걸 옮겨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적분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적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하니까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 생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가 코사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적분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바꾸지 말고 여기에서 어떤 값들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U가 코사인, V'이 사인이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겠네? 그렇죠. 여기 부호 바뀌고 얘가 사인으로 바뀌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이었고요. 여기가 사인이었고요. 여기도 코사인으로 바뀌겠네. 여기 부호가 바뀌고 여기 부호도 바뀌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맨 왼쪽에 있는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왼쪽 항으로 넘겨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2x 코사인 x의 적분은 하나 하니까 나머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아래에 있는 식으로부터도 나오는 거긴 한데 원래 사인을 사인 곱하기 어떤 함수에 있는 적분들을 다 하고 나면 코사인에 대한 적분도 따라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물론 얘도 적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삼각함수들의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사인, 코사인의 적분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인의 n승의 적분, 코사인의 n승의 적분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이거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우에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엄청나게 적분을 빨리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n이 홀수일 때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코사인으로 몰거나 사인으로 몰거나 해요. 그래서 사인 1승, 코사인 1승 이거 하나만 남아요. 탕에. 나머지는 다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하나만 남았으면 나머지는 다 코사인으로만 이루어진 것. 코사인이 하나만 남았으면 나머지는 다 사인으로만 이루어진 것.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적분을 하면 치환적분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코사인 3승의 적분을 하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 3이 홀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코사인 하나 남기고 다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치환적분 사인을 u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 dx가 나오잖아요. du가 코사인 x dx니까 식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거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다항함수의 적분이고 우리 이거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죠. 단순 계산입니다. u 아까 sin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자, 명백하죠. 코사인 하나만 남기고 다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사인의 5승을 봅시다. 이것도 5가 홀수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인이 아닌 값,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사인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인의 제곱이 여기 당연히 1 코사인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거 사인의 제곱의 제곱, 사인의 4제곱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치환적분을 하면 될까요? 코사인으로 치환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u가 되니까 역시 u를 코사인 x로 넣는 순간 다항함수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 적분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적분할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u 대신에 그 코사인 x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우리가 잘 세웠습니다. 그 지수가 익스포넨트가 홀수인 게 있으면 걔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바꾸면 치환적분을 쉽게 할 수 있다가 핵심이었습니다. n이 만약에 짝수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어렵진 않지만 계산이 귀찮은 경우가 있어요. 짝수일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6승 그럽시다. 그러면 이거를 6승 대신에 반으로 나눠가지고 3승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의 제곱 공식을 아니까 제곱 공식을 써서 지수를 반으로 나눕니다. 6승이면 3승으로 나눠요. 그럼 3승은 이제 3은 홀수니까 위에 있는 전략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내려서 홀수차항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홀수차항이 나오면 위에처럼 치환적분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예를 봅시다. 사인 제곱 x를 적분해라. 그럼 위처럼 잘 안 돼요. 치환적분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인 제곱 x가 어떤 형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잖아요. 얘를 써요. 그러면 1 코사인 2x 나누기 2의 적분이 됐습니다. 이건 적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앞에 상수함수의 적분, 뒤에 코사인 함수의 적분이니까. 단순 계산입니다. 좀 예쁘게 써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정적분을 알고 있으면 정적분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0부터 파이까지 해라. 그러면 이 값에다가 0 넣고 파이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라는 건데 이 사인 제곱이라는 함수 우리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사인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함수.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자, 코사인 4승 x의 적분을 해봅시다. 이거 적분을 끝까지 하지 말고 식만 한번 세워봅시다. 식 세우고 나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할 테니까. 4승. 이거 짝수네. 그러면 차수를 얘를 사용해서 반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니까 얘가 됐습니다. 풀어서 써봅시다. 얘가 됐어요. 그쵸. 자, 얘도 하나, 첫 번째, 오케이, 별 문제 없는 상수함수.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 세 번째만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세 번째 적분은 사실 우리가 이미 직전에서 한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적분, 어딨니? 여기 있는 이 적분이랑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 코사인 제곱 2x의 적분, 한번 써볼까요? 얘 적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x의 적분 이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x 더하기 8분의 1 사인 4x 이렇게 되는 건가? 그냥 단순한 적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전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묶었던 게 다 하나씩 하나씩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삼각함수의 지수승의 적분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수가 음의 지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이제 명확하게 주어지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얘다. 그러면 이건 사인 제곱 x분의 1이거든요. 얘다. 좀 조심해야 돼요. 뭐 보통은 우리가 아크사인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인 x분의 1 하는데 이거 이제 우리 수학원 들을 때는 이건 아크사인인데요. 이제 나중에 다른 책들을 보다가 이게 마이너스 1 지수가 있어? 그러니까 역수야? 아니면 역함수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 쭉 보고 아 이게 아크사인이구나 혹은 역함수의 표현 그 인버스가 아니라 분수의 표현이구나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학원 할 때는 얘는 무조건 아크사인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인 n의 x승, 사인 n승 x, 코사인 m승 x의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전략은 비슷합니다. 앞이랑 똑같아요. n이나 m 중에 하나가 홀수면 예를 들어 사인 n승에서 앞에 있는 이 n이 홀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n이 홀수면 어떻게 하냐? 하나만 남겨놔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코사인으로 바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n이 홀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남는 건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m승은 또 있겠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홀수면 m이 홀수도 마찬가지겠죠. n이 홀수면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얘 어떻게 적분해요? 코사인을 u로 치환하는 순간 코사인을 u로 치환하는 순간 얘가 되잖아요. 그런가? 따라서 아주 간단한 치환적분이 되겠습니다. 둘 다 짝수면 그러면 이건 못 쓰고 어쨌든 차수를 좀 줄여가지고 첫 번째 전략을 쓸 수 있을 만큼 바꿔야지. 해봅시다. 이렇게 사인의 5승 코사인의 제곱이라는 적분이 있다고 칩시다. 딱 보면 여기에 사인의 5승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하나 놔두고 사인의 4제곱은 싹 바꿔주는 거예요. 위처럼. 자, 사인의 제곱, 사인의 4제곱,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코사인, 그 다음에 우리가 딱 하나 남겨둔 사인 x d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치환적분 어떻게 하는지 명백하죠. 사인 x dx를 묶어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있게. 즉 코사인 x로 치환적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묶었습니다. 그러면 1-u제곱에 통 묶어가지고 제곱, u의 제곱, du 얘의 적분입니다. 이거 단순히 다항식의 적분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중간중간에 계산이 종종 틀리긴 하는데 뭐 이제 수학원 같은 데서는 퀴즈나 시험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여기까지 쓰면 그래도 부분 점수가 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물론 계산에도 점수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계산한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1 왠지 고등학생이 하는 이런 계산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항만 보면은 u의 제곱의 적분이니까 3분의 u 3승이 나왔고요. 세 번째 항의 적분만 보면 u의 6승의 적분이니까 7분의 u의 7승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 u를 코사인 x로 돌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적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분도 봅시다.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 마이너스 4승이 나오면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거 그 사인 4승 x 분의 1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역함수랑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도 앞에는 마이너스 4 짝수, 뒤에는 3 홀수. 홀수니까 코사인 x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사인 x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봤습니다. 코사인 하나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사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떼가지고 이렇게 1 사인 제곱으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치환적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명백해요. sin x로 u를 잡으면 되겠네. 써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 돼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u의 마이너스 n승의 적분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적분 바로 나옵니다. 적분해서 u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u 대신에 sin x를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사인 제곱 x, 코사인 4제곱 x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안타깝게도 둘 다 짝수네. 그러면 차수를 좀 낮춰봅시다. 우리 사인 제곱 x 위에 식이 있고요. 코사인 제곱 x 위에 식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다 뭐 유도할 수 있긴 한데 상가함수 공식 같은 걸로 네, 가물가물하죠.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를 사용해서 낮췄습니다. 이거 풀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적분 못하는 게 있나 봅시다. 이거 여러분 적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제곱 공식 위에를 써서 쉽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거죠. 계산했던 그 사인 n승의 x랑 같은 꼴인 거죠. 이거 그 코사인 제곱 EX는 1 사인 제곱 EX로 바꾸고 치환 적분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항을 전부 다 적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와 시컨트 함수의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탄젠트의 적분. 굉장히 쉽습니다. 탄젠트는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타나니까 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안으로 놓으면 이제 코사인분의 1이 되니까 로그 시컨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시컨트의 미분은 어떻게 할까요? 얘를 분수로 봐서 1분의 시컨트 x라고 쓰고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분자는 시컨트 제곱 더하기 시컨트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의 미분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시컨트 3승의 미분은 어떻게 할까요? 얘는 좀 재밌는 미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까지 얘기했던 테크닉으로 풀기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나마 그 영상의 처음에 부분적분을 배웠으니까 부분적분을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부분적분을 할 때 항상 u는 미분이 좀 편한 함수, v'은 적분했을 때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함수 이렇게 택했습니다. 근데 시컨트의 k승 중에 시컨트의 제곱을 적분을 해보면 탄젠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컨트 3승을 나누는데 v'을 시컨트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u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v'을 적분을 하면 탄젠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부분 적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u가 있고요. 여기 v가 있습니다. 여기 u' 있고요. 여기 v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적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 제곱은 이제 좀 애매하니까 얘를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본 형태네요. 2의 x, 코사인 x 같은 함수들 적분할 때 나왔던 형태입니다. 앞에서 함수를 적분을 했더니 부분 적분을 막 하고 났더니 뒤에 똑같은 텀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i가 있고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i가 있습니다.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되겠네. 따라서 이 시컨트의 제곱은 3승 x dx 얘를 i라고 했을 때 이 i는 시컨트 탄젠트 더하기 시컨트의 제곱 이거잖아요. 이 시컨트 제곱은 우리가 로그 저 위에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라는 걸 알고 있고 따라서 얘를 반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시컨트 3승의 적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탄젠트 5승의 적분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5승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 탄젠트의 홀수승이나 시컨트의 짝수승은 적분이 좀 편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여기에 뭐 시컨트 제곱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시컨트 제곱 dx를 묶어가지고 탄젠트의 미분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시컨트의 m승 x인데 예를 들어 m이 뭐 2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곱 같은 것들을 다 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 시컨트 제곱 남기고 전부 탄젠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이제 원래 앞에 탄젠트 텀이 좀 남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컨트의 제곱이 전부 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뭔가 바뀌니까 그 다음 그런 칙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시컨트 제곱 dx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가 명백합니다. u를 시컨트로 바꿔요.
아니지. u를 탄젠트로 바꿔요. 그러면은 그 탄젠트의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 나오니까 항들이 엄청 간단해지고 다항함수 적분이 나옵니다. 이 위에는 그런 형태는 안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형태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탄젠트 n승 x인데 n이 아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탄젠트를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를 시컨트로 막 바꾸고 이러면은 시컨트도 만들어내고 탄젠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잘 보는데 혹시 시컨트가 좀 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탄젠트 시컨트를 남기고 전부 시컨트로 바꿔요. 없다 그러면 시컨트 항이 없다 그러면 시컨트 항이 있게끔 조금 식을 조작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식들이 다 시컨트고 남아있는 항이 탄젠트 시컨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지가 명확하네. u를 시컨트로 치환해주면 되겠네. 자, 이 것들이 몇 개가 여기 이 탄젠트에 간단한 탄젠트 5승의 적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우선은 탄젠트 시컨트 이런 게 없으니까 바로 치환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따라서 탄젠트의 제곱만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으로 잠깐 바꿔줬습니다. 바꿔줬어요. 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3승 시컨트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3승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탄젠트 3승의 적분도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얘를 탄젠트 3승에서 탄젠트 제곱만 빼가지고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항 얘가 나왔고요. 두 번째 항 여기서 시컨트 제곱에 해당하는 게 얘가 나왔고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치환적분을 하기가 되게 편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시컨트 제곱에서 m이 2분인 형태예요. 둘 다. 얘는 여기 시컨트 제곱 dx가 있잖아요. 따라서 전부 탄젠트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단순히 u의 3승의 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탄젠트 시컨트도 있고 시컨트도 있으니까 뭘로 해도 됩니다. 뭘로 해도 되지만 시컨트 제곱이 더 간단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나머지도 뭐 이따 설명해보죠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단순히 u의 적분이 됩니다. 둘 다 엄청 쉬운 거죠. 앞에는 u의 3승의 적분, 뒤에는 u의 적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의 적분.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적분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탄젠트 시컨트로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v는 탄젠트가 아니라 시컨트로 묶어도 계산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시컨트 제곱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오겠지. 탄젠트 제곱이랑 상수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값이 같아야 정상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삼각함수들의 적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젠트 m승, 시컨트 n승에서 뭐 m이 홀수일 수도 있고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쉬운 경우도 있고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책에 몇몇 경우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수학원에 이번 학기 수학원에서 커버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삼각치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